교재는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1개의 전표번호로 입력한다. 총 5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월 10일 10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납부하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누가 부담했죠? 종업원이 부담했죠. 그래서 소득세와 종업원 부담금은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해놨다가 이제 납부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반, 종업원이 반 해요. 그래서 종업원이 반 내고 나머지 회사가 반 내는데 이 반은 종업원을 위해서 쓴 돈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11월 10일입니다. 차변에 예수금 먼저 털도록 할게요. 자, 예수금은 20만원, 5만원. 그래서 25만원. 종업원이 낸 돈입니다. 회사가 낸 돈이 아니에요. 네. 자, 같은 변이니까 이번에는 종업원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납부했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정리합니다. 800번대 복리후생비 오시고요. 금액은 5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그렇죠. 출금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한 개의 전표이기 때문에 번호가 이렇게 하나로 나오게끔 해주시면 이번 문제는 4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1월 17일, 10월 30일 지급한 출장비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지급받은 거는 50만 원이에요. 이 50만 원을 뭘로 정리해 놨을까요? 여러분, 출장 가면은 얼마 쓸지 알아요? 뭐 대략적으로는 알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출장비를 내보낼 때는 가짜로 지급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임시적으로 해놨다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정산서를 가지고 이제 경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50만 원이 가지급금인 거고요. 사용액 45만 원은 경비로 털을 수 있습니다. 경비 제목은 여비교통비. 네, 여비교통비로 하나로 통합해서 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한 금액은 회수한 금액이죠. 그래서 얘는 현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용 내역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숙박비, 식대, 교통비, 여비교통비로 그냥 퉁 쳐서 정리해도 되는데 문제는 비고란입니다. 비고란에 보니까 식대 10만 원은 거래처 직원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접대비로 정리하셔야 돼요. 출장에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거래처를 위해서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접대로 봅니다. 그래서 접대비 10만 원 정리하고 나머지는 여비교통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차변에 접대비 먼저 까먹기 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접대비 10만 원. 같은 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35만 원이죠? 네, 35만 원. 차변에 현금 받았습니다. 5만 원. 대변에 가지급금을 치는데 가지급금은 누구한테 줬냐? 정진수에게 줬어요. 그래서 정진수 입력을 해보셔서 거래처 코드가 있다. 그럼 코드 걸어주시고 없으면 그대로 패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실무에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못 찾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없으면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여비교통비로 정리하는데 접대한 목적이다. 그러면 접대비로 분류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 11월 21일입니다.
날짜 잘 명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날짜 다른 데다 입력하면 틀린 겁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어디다가 밑줄 그어야 돼요? 장기 투자 목적의 밑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천사의류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하면서 건물입니다. 3천만 원은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이체하고 2천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일단 11월 21일 전표 오세요. 차변에 뭐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이에요?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건물이에요. 그런데 투자 목적입니다. 그럼 건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맞아요. 투자부동산. 네, 투자부동산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부동산 187번 써주시고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왜? 3천만 원과 2천만 원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내보내겠습니다. 하나은행 꼭 걸어주시고요. 코드로 걸어주셔야 돼요. 그냥 하나은행 보통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코드로 걸려 있으셔야 되고 3천만 원 대변에 어음이니까 지급어음 이럴까요? 절대로 지급어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목적이 뭐였어요? 투자 목적. 즉 일반적인 상거래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맞아요. 그렇지만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천사의류. (2천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그렇죠. 건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부동산. 그리고 어음을 발행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정리한다라는 거.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11월 25일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업무 서적 구입했어요. 자, 서적을 구입했으면 도서 인쇄비, 교육 강사비는 교육과 관련된 거니까 교육 훈련비, 문구료 구입비는 문구, 사무용품이죠. 그래서 사무용품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의 전표로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차변, 대변으로 하셔야 돼요. 출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11월 25일 날짜 바꾸시고 자, 차변에 도서 인쇄비부터 가겠습니다. 금액은 12만 5천 원. 같은 변 교육훈련비 금액은 35만 원. 문구료 사무용품비죠. 사무용품비 금액은 5만 4천 원. 혹시 사무용품비를 쳤는데 사무용품비가 없다. 그러면 소모품비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무용품비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왜? 문구는 사무용품이잖아요. 네. 대변에 현금 가겠습니다. 52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표, 즉 번호가 이렇게 1111 이렇게 나와야 돼요. 123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죠?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11월 27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단기 남동전자 주식회사 100주 액면가 6,000원을 한 주당 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거래수수료 만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기압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다. 보통예금에서 돈을 찾아서 지급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예금 잔액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은 남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 필요 없습니다. 매입가격, 즉 취득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즉 매입가 10,000원 곱하기 100주가 주식의 매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단기 시세 차익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생각나죠. 그런데 전산회계 운용사에서는 KIFRS 계정 과목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처리합니다. 11월 27일 전표에 오셔서 차변 단기라고 쳐주세요. 107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선택해 주시고요. 100주 곱하기 10,000원입니다. 암산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100만원이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계산기를 눌러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00원 하면 100만원이 맞습니다. 적용.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처리할 때는 수수료는 반드시라고 얘기했어요. 별도의 비용 처리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수수료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500번대부터 900번대까지 있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900번대예요. 그래서 946번인 수수료 비용을 선택합니다. 10,000원 선택해 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했죠? 그래서 보통예금 줄여주겠습니다. 하나은행 그래서 반드시 금융거래처 꼭 걸어주시고 101만원 되겠습니다. 101만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와 이때 취득 금액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와 수수료가 발생되면 별도의 900번대 수수료로 정리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과 관련된 5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4번.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자,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다 라고 했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한 수동 결산을 할 거냐,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한 자동 결산을 할 거냐 라는 걸 선택하셔야죠. 선택하시고 반드시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한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해서 전표를 전송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자, 얘는 여러분이 수동 결산하는 게 편해요? 자동 결산하는 게 편해요? 자동 결산. 네,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체크해 놓으시고. 두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얘도 자동 결산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렇다고 자동 결산 안 하고 저는 수동 결산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 결산을 권해드립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이다. 그랬어요. 얘도 재고자산 수불부 마감해야 되고 재고자산 명세서 가서 금액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 결산하도록 할게요. 4번. 기말 현재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 30만원을 계상하다. 이자가 발생이 됐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수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 오시고 차변에 미수수익 30만원 대변에 이자수익 30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했으니까 표시해 주셔야죠. 5번째, 기말 현재 장기 투자 목적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보유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정가치가 1,300만 원이다. 단 장부상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즉 전년도에 아니면 계속적으로 평가를 보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200만 원이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죠. 보려면 어디 가서 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 12월 31일로 열어주셔야 돼요. 투자자산 쪽에 오시면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여기 투자자산 쪽에 오시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이 1,000만 원 장부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전기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평가가 하락했죠. 금액이. 그래서 평가 손실이 나온 겁니다. 이때 기말에 평가를 할 경우 평가 손실이 있으면 먼저 상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1,000만 원짜리가 1,300이 됐으니까 300만 원만큼 이익 받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평가 이익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오셔서 차변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요. 비유동입니다. 178번 선택해 주세요. 300만 원만큼 늘려주십시오. 자, 늘려주셨나요? 차변에 있던 평가 손실을 대변으로 상계 처리하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982번 쓸게요. 200만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이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 981번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평가를 할 경우에 평가 손익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평가 손익이 있다 그러면 상계 처리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 이익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서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팔 때는 이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평가 이익이 있죠. 이거를 상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번도 했고요. 6번 갑니다. 단기말 현재 소모품 잔액은 18만 원이다. 즉 미사용분이 18만 원이란 뜻이죠.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서 우리 회사가 자산 처리했냐 비용 처리했느냐 보겠습니다. 자, 조회 버튼 누르시고 자, 이 부분에 없으면 비용 처리한 거예요. 판관비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비용 처리했네요. 50만 원. 50만 원 중 18만 원은 미사용했고 32만 원은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비가 32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 해보셔서 차변에 소모품 늘려주시고 대변에 소모품비를 그만큼 줄여주시면 줄어들겠죠. 800번대 소모품비 18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한번 볼까요? 조회 버튼 누르면 소모품비 32만원 남았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분개만 맞게 해놓으셨으면 충분히 맞습니다. 그럼 6번도 했고요. 7번 갑니다. 전기말 회사가 발행한 사채 장부가격은 170만원이다. 유효이자율 10%, 액면이자는 매년 말 15만원씩 계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기로 하다. 기말 현재 단기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가액은 2만원이다. 할인 발행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차금을 상각하거든요. 상각할 때 이자 비용에 포함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대변 먼저 하겠습니다. 대변에 이자 지급했나요? 다음 달 초에 지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아니죠. 결산이니까 미지급 비용입니다. 아이고, 저도 이거를 가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미지급 비용으로 한다 그러고서 말은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지급 비용입니다. 여러분. 미지급 비용 15만원. 왜냐면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나가는 거는 액면 이자율을 지급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의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차변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가액을 대변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2만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포함해서 이자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하시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대변으로 보내고 그거를 포함해서 이자 비용으로 잡는다 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답지가 틀려서 제가 정오표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현금 아니라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렇게 돼서 수동 결산을 모두 했어요. 그러면 자동 결산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시고요. 그냥 확인. 상품 매출 원가거든요. 갑자기 왜 버벅거리죠? 네. 자, 그러면 매출 채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살짝 내려서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대손상각에 외상 매출금 란에 커져 갖다 놓고 합계 잔액시산표 열겠습니다. 조회 버튼 한번 꾹 눌러서 외상 매출금 따로 받으러 옴 따로따로 해야 돼요. 자, 외상 매출금 잔액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세요. 계산기 열겠습니다. 열으셨더니 1억 8,335만원이 이렇게 떡하니 들어와 있죠. 자, 곱하기는 D입니다. 0.01 대손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빼야죠. 보충법이니까. 빼기는 S 100만원이 있네요. 자, 100만원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83만 3,500원 설정하면 되죠. 결산자료 입력 눌러서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 란에 커져 갖다 놓고 왔었잖아요.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83만 3,500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오타 안 나도록 숫자 잘못 치면은 전혀 다른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83만 3,500원 넣어주시고요. 계산기 닫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열어서 받으러 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6천만원 곱하기 0.01 빼기 받으러 온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50만원 있습니다. 50만원 빼주세요. 그랬더니 10만원만큼 이제 설정하면 돼요. 그대로 놓고 결산자료 입력 받으러 옴 란 여기에 10만원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계산기는 닫으시고요. 그러면 매출채권 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비유동자산 감가상각비 계산할게요. 전체 메뉴 고정자산 등록에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 유형자산 총괄에다 놓고 조회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 단기상각비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운반구에 500만 3,880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상각 바로 위입니다. 차량운반구 란에 컨트롤 V 하나 더 있었죠. 자, 비품 180만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비품란에 컨트롤 V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돼요. 모든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무형자산까지 확인합니다.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무형자산 총괄 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없지요? 자, 그럼 없으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3번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그랬죠? 메뉴바 열어서 물류관리에 재고관리,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클릭 마하고 엔터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구 엔터하는 거예요. 기능 모음 열어서 평가 방법에 선의선지법인지 확인하시고 마감. 선의선지법으로 지금 세팅이 됐습니다. 일괄 마감 확인. 그래서 이렇게 여로 되어 있다라는 건 마감이 다 됐고요. 부로 되어 있으면 마감이 안 된 거고요. 무라고 되어 있으면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4개의 품목에 단기 재고액을 다 넣어야 되죠.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메뉴, 재고자산 명세서 12월 엔터 상품의 자산별 재고 금액은 1억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상단으로 올리세요. 10번란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도 했고 다 했네요.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표 추가. 그렇죠. 전표 추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들어왔는지, 대손상각비 들어왔는지 꼭 확인한다. 채점은 여기서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들어왔는지 확인. 이렇게 해서 결산은 다 했어요. 그러면 장부 마감해야죠. 전체 메뉴 회계 모듈에 오셔서 손익계산서 12월 당기순이익 1억 3,500, 19만 3,620원 전체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1억 3,500, 19만 3,620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전표 추가. 이게 이제 손익 대체 분계를 여기서 일으키는 거예요. 일반 전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잉여금 결손, 즉 손익 대체 분계를 일으키고 잉여금 대체 분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열으시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만약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안 하면 여기에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마감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몽땅 다 했습니다. 5번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답안에 등록하실 때 반드시 숫자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컴마, 원, 뭐 돈 표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소수점을 묻는다 그러면 소수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금액이다 그럼 마이너스 표시는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기 중 가람 의류 주식회사의 지급보험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체 메뉴 전표 입력장부의 거래처 원장입니다. 단기 중 그랬어요. 자, 엔터 마구 엔터 하세요. 그리고 지급보험입니다. F2 눌러서 지급보험 선택해 주시고 거래처는 가람의류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전체 넣으시고 잔액은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중입니다. 단기 중. 그래서 1,330만원. 만약에 전기 2월이 있다. 그러면 뭐 갚은 것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잔액을 그냥 표시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33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월 30일 현재 경기의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거래처에 대한 금액을 알아보는 건 거래처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6월 30이니까 12월 30을 6월 30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 전체로 열어주시고 경기 의류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 잔액은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잔액 보시면 되겠네요. 올해는 거래된 게 하나도 없네요. 6월달까지는 거래된 게 없는 거예요. 왜? 차변의 발생이 안 됐잖아요.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6월 30일 현재 남성복 재고 수량은 몇 벌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전체 메뉴 물류관리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1월부터 6월까지 보셔야 돼요. 남성복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1300벌이네요. 1300벌. 4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금 출금액은 얼마입니까? 현금 출납장 열어보셔도 되고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월계표에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회계 모듈로 오셔서 1월계표 1월 1일부터 6월 30이죠. 1월 1일부터 6월 30으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출금액이라 그랬으니까 차변금액입니다. 1월계표의 현금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일 소개인 2,645만원이 현금 출금액이 되고요. 오른쪽에 현금란이 이게 입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45만원. 아니면 현금 출납장 보셔도 됩니다. 5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포괄손익 계산서 표시되는 기타 포괄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KIFRS 포괄손익 계산서 열겠습니다. 전체 KIFRS 재무제표 중 포괄손익 계산서 클릭. 12월로 열어주시고요. 밑으로 많이 내리셔야 돼요. 맨 끝에 보면 기타 포괄손익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 얼마예요? 300만원이죠. 그래서 답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클릭. 12월 차량 운반구입니다. 1431만 4,120원이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 금액이다.